여러분은 삼국지를 읽어보셨습니까? 시중에는 많은 작가들이 편역한 삼국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충실히 살렸습니다. 삼국지연의는 600년도 더 전에 씌어진 글이기 때문에 현대적 언어로 바꾸었고 너무 방대한 이야기이다 보니 잡다한 이야기를 빼고 중요한 이야기만 추려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의 120편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 난세의 서막과 도원의 맹세. 굽이쳐 흐르는 장강의 거센 물결은 동쪽으로 쉼없이 흐르며 그 숱한 영웅호걸들을 물거품처럼 휩쓸어 갔습니다. 옳고 그름도 성공과 실패도 모두 찰나의 꿈일 뿐. 푸른 산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석양은 몇 번이나 붉게 타올랐습니까? 강가에서 만난 백발의 어부와 나무꾼이 술 한 병 놓고 웃으며 이야기하니 고금의 수많은 일들이 그저 안주거리가 될 뿐입니다. 천하의 대세는 오랫동안 나뉘면 반드시 합쳐지고 오랫동안 합쳐져 있으면 반드시 나뉘는 법입니다.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지 400년, 이제 그 기운이 다하여 난세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환관들은 권력을 쥐고 흔들었고 어리석은 황제는 그들을 아버지라 부르며 백성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하늘도 노했는지 끔찍한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옥좌 위로 거대한 푸른 뱀이 떨어져 황제를 놀라게 하더니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고 한밤중에 검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재앙의 예고였습니다. 그 무렵 거록군에는 장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신비한 노인을 만나 태평요술이라는 천서를 얻게 되었고 비바람을 부리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구하는 대신 스스로를 대현양사라 칭하며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으니 이제 누런 하늘이 일어설 것이다. 갑자년의 천하가 뒤집힐 것이니라. 장각의 말 한마디에 굶주린 백성 50만 명이 머리에 누런 띠를 두르고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바로 황건적입니다. 관군들은 그들의 기세에 눌려 도망치기에 바빴고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 혼란의 시대에 탁군이라는 작은 마을에 한 영웅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나라 황실의 후예였지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돗자리를 짜며 집신을 팔아 생계를 잇고 있었습니다. 유비현덕. 그는 귀가 어깨에 닿을 만큼 크고 두 팔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비범한 외모를 지녔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의 큰 뽕나무 아래서 나라의 위태로움을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나이가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어찌 한숨만 쉬고 있는 거요? 유비가 뒤를 돌아보니 키는 팔척에 표범 같은 머리와 고리눈을 가진 거구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장비 익덕이었습니다. 유비가 자신의 뜻을 밝히자 장비는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재산을 털어 의병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막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또 한 명의 거한이 수레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대추빛 얼굴에 봉황의 눈, 이자나 되는 긴 수염을 휘날리는 위풍당당한 사내톱근은 관우은장이었습니다. 그는 탐관오리를 죽이고 도망치던 중이었으나 나라를 구하겠다는 뜨거운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난세를 구할 세 영웅은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날 장비의 집 뒤뜰 복숭아밭에는 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검은 소와 흰 말을 잡아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세 남자는 무릎을 꿇고 피를 나눈 형제가 되기를 맹세했습니다. 우리 유비, 관우, 장비는 비록 성은 다르나 형제가 되어 마음과 힘을 합쳐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케 하려 합니다. 비록 한나란 시에 태어나지는 못했으나 한나란 시에 죽기를 원하노라. 황천과 후토는 굽어 살피시어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잇는 자가 있다면 천벌을 내려주소서. 맹세는 끝났습니다. 유비가 맏형, 관우가 둘째, 장비가 막내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대장장이들이 그들을 위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유비는 쌍고검을, 관우는 82근의 청룡 원월도를, 장비는 일장팔척의 장팔사모를 손에 쥐었습니다. 드디어 첫 출진. 그들 앞에는 오만의 황건적 대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00명의 의병을 이끈 세 영웅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유비가 욕설을 퍼붓자 적장 정원지가 부하를 내보냈습니다. 장비가 우레와 같은 기합과 함께 말을 달려나가니 적의 장수는 손쓸 틈도 없이 장팔사모에 찔려 낙마했습니다.
이를 본 적장 정원지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이번에는 관우가 나섰습니다. 청룡 언얼도가 허공을 가르자 정원지의 몸은 단숨에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적장 두 명을 벤 용맹 앞에 오만의 황건적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유비의 군대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원결의 형제들의 화려한 데뷔전이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전장에서는 조조맹덕이라는 인물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난세의 간홍이라 불릴 만큼 비상한 재주와 잔혹함을 지닌 자였습니다. 조조 역시 황건적을 무찌르며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유비 삼형제는 승승장구하며 위기에 처한 관군을 도우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황건적에게 쫓겨 죽을 위기에 처한 중랑장 동탁을 구해냈습니다. 목숨을 건 혈투 끝에 동탁을 살려냈지만 동탁은 그들에게 벼슬이 없다는 말을 듣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뭐라고? 벼슬도 없는 평민들이란 말이냐? 썩 물러가라! 동탁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장비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우리가 목숨 걸고 구해줬거늘 우리를 이렇게 능멸해? 내 당장 저놈을 죽여버려야겠다. 장비는 칼을 뽑아들고 동탁의 막사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유비와 관우가 급히 그를 말렸지만 장비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영웅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동탁, 그리고 난세의 한복판에 던져진 도원의 형제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칼을 뽑아든 장비는 멈출 것인가? 아니면 피를 볼 것인가? 격동의 삼국지, 다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